여기 미국과 한국의 놀라운 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전에 없던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조차 이 제안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중국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한국에 어떤 도움을 주겠다고 했길래 이토록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이 제안을 들은 중국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이 소식을 접한 한 외교 전문가는 이번 제안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대체 어떤 내용이었기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오늘의 충격적인 소식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조용한 구석에 있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제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보고서들과 문서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제 이름은 알렉산더 콜드웰이고 저는 이곳에서 수석 고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보통은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하고 국제 정책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저는 한국과 그 복잡한 정치 상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어요. 이재명 같은 이름은 저에게 완전히 생소했죠. 저는 항상 유럽 정치와 중동 문제에 집중해 왔거든요. 하지만 한남동에서 일어나는 시위에 대한 뉴스 보도를 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거리에는 Stop the Steal과 같은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이 시위들은 매우 격렬했고 한국 정치의 기초를 흔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점점 더 궁금해지고 걱정하게 되었어요. 시위대의 에너지는 제가 미국에서 목격했던 분열적인 정치 싸움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분명히 한국도 자신만의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었고 그 이유를 이해해야 했어요. 어느 늦은 저녁,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백악관에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의 한국 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싶어 하셨어요. 목표는 단순히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강력한 동맹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전체 정치 지형을 재편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특히 중국이 이 지역에서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어서 미국이 그 영향력을 균형 있게 맞출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필요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어요. 이 임무의 무게가 제 어깨에 무겁게 느껴졌어요. 미국은 한국에서의 영향력을 잃을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중국의 글로벌 권력으로서의 부상이 계속되면서 동아시아에서 확고한 동맹국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었거든요. 저의 역할은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으로의 기울어짐을 방지하며 한국이 미국의 이익에 맞춰 정렬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전략적 사고와 큰 회복력을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도 이 임무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서울로 이동하기로 한 결정은 가볍게 내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익숙한 워싱턴 DC의 환경을 떠나야 했죠. 완전히 새로운 문화와 정치 시스템을 헤쳐나가는 생각이 두려웠지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 임무는 제 커리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넓은 지정학적 안정성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도시의 풍경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앞으로 닥칠 도전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한국은 항상 중요한 동맹국이었지만 내부 분열로 인해 통일된 입장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최근 시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친중 정서와 같은 깊은 문제들이 작용하고 있었고 이는 미한 동맹을 약화시킬 위협이 되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백악관에서 보낸 브리핑 문서를 검토했어요. 주요 목표는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친미 지도자들을 지원하며 친중 운동을 견제하고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제 정책을 보장하는 것이었어요. 포괄적인 계획이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전략과 한국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가 즉시 느껴졌어요.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고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전통적인 건축물이 어우러진 모습이 매혹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었어요. 한남동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었고 Stop the Steal 운동은 탄력을 받고 있었어요. 정치적 분위기는 매우 격렬했고 작은 실수도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서울에서 처음 며칠은 현지 환경에 적응하는 데 보냈어요. 저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열려있는 여러 한국 관료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내부 분열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어요. 우리의 임무가 성공하려면 이러한 역학을 이해하고 외부와 내부의 위협 모두를 다룰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도시를 내려다보는 새로운 사무실에 정착하면서 진짜 일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앞으로의 길은 도전적이겠지만 실패할 여유는 없었어요. 미한 관계의 미래는 우리가 이 격동의 시기를 얼마나 잘 헤쳐나가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저의 첫 번째 과제는 현재 한국의 정치적 분위기를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한남동에서 일어난 시위들은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한국 사회 내 깊은 분열의 징후였죠. 사람들이 Stop the Steal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할 때 이는 정부와 선거 과정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국민들은 신뢰와 정당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불안정은 제가 미국에서 본 정치적 분열을 떠올리게 했어요. 한국은 오랫동안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어요. 하지만 최근의 전개는 일부 그룹이 친중 정서로 기울기 시작하고 있음을 시사했어요. 이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한 동맹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어요. 저의 임무는 이러한 친중 운동을 저지하고 한국 내에서 친미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전략은 캐나다와 같은 다른 국가들에 대한 개입과 유사했어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트럼프는 저스틴 트루도 총리에게 미국의 이익에 더 밀접하게 맞추도록 성공적으로 압력을 가했어요. 목표는 분명했어요. 친중 및 반미 세력을 제거하고 한국을 신뢰할 만한 동맹국으로 확보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경제적 및 정치적 압박을 결합하여 한국에서 원하는 정렬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 임무의 중심에는 최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의 리더십은 격동의 정치적 물결을 헤쳐나가는데 매우 중요했어요. 그는 회복력과 전략적 통찰력을 보여주었고 이는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질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행정부는 선거 사기 및 러시아 스캔들 동안 트럼프가 직면했던 것과 유사한 정치적 조작 혐의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어요. 이러한 유사성은 눈에 띄었고 윤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은 내부와 외부 압력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리더를 강화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여겨졌어요. 서울에서의 초기 날들은 회의와 브리핑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열망하는 여러 한국 관료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내부 분열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어요. 우리의 임무가 성공하려면 이러한 역학을 이해하고 외부와 내부의 위협 모두를 다룰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저의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는 한국 내 정치적 파벌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었어요. 친미 그룹과 친중 그룹 사이에 명확한 분열이 있었고 각 그룹은 국가의 미래 방향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어요. 친미 그룹은 미국과의 강력한 유대를 옹호하며 경제적 파트너십, 군사동맹, 그리고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를 강조했어요. 반면 친중 그룹은 중국을 경제 강국이자 효율적인 거버넌스의 모델로 보았고
이는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동맹국이 되었어요. 여론을 이해하는 것도 저희 임무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한국 사회는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영향이 혼합된 매우 역동적인 사회예요. 특히 젊은 세대는 소셜미디어와 풀뿌리 운동을 통해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러한 플랫폼은 친미 측과 친중 측 모두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지를 동원하는 강력한 도구였어요. 경제적 요인도 정치적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한국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와 깊이 얽혀 있었어요. 기술, 제조, 무역을 포함한 주요 산업들은 글로벌 시장 동향과 국제적 파트너십의 영향을 받았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 정책에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도 한국 시민들의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어요. 정치적 환경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협력이 핵심임을 깨달았어요.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원하는 한국 관료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들은 강력한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고, 친미 정책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원할 의지가 있었어요. 정부의 주요 인물들과 사회에 영향력 있는 부문들과의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친중 서사를 반박하고 윤 대통령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단계였어요. 미디어의 영향력도 여론 형성에서 중요한 요소였어요. 한국의 언론 매체는 대중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친미 언론은 미한 동맹의 이점을 강조하고 기술, 방위, 무역 협력의 성공 사례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어요. 한편 친중 언론은 경제 성장과 안정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선호하는 서사를 촉진할 수 있었어요. 또 긴 하루를 마치고 제 사무실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도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앞에 놓인 도전들은 상당했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우리의 결의도 그만큼 컸어요. 윤 대통령을 지원하고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헌신, 전략적 사고, 그리고 변함없는 노력이 필요했어요. 저는 이 중요한 파트너십의 미래가 우리의 공동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앞으로 닥칠 어떤 장애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에서 며칠이 지나자 저는 한국 정치의 복잡한 얽힘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어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수석 고문인 알렉산더 콜드웰로서 저는 미국이 한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전념하고 있었어요. 임무는 명확했어요. 친중 및 반미 세력을 막으면서 윤 대통령의 행정부를 지원하는 것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의 독특한 상황에 맞춘 접근 방식을 만들고자 했어요. 전략을 개발하는 첫 번째 단계는 미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경제적 유대를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기술, 제조,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강력한 경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 상당한 투자를 했고 한국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했어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기회와 도전을 모두 제공했어요. 이러한 경제적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친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중요한 플레이어들과 소원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했어요. 경제적 인센티브는 우리의 전략의 초석이었어요. 우리는 미국 투자를 장려하고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는 친미 정책을 지지하는 한국 관료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했죠. 우리는 기술, 방위, 청정에너지와 같이 양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했어요. 이러한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강력한 미한 동맹의 실질적인 이점을 보여주고자 했어요. 외교 채널도 똑같이 중요했어요. 한국의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의 열린 소통 라인을 구축하고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효과적으로 친미 정책을 촉진할 수 있었어요. 정기적인 회의, 공동회의, 협력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파트너십과
상호 존중의 감각을 조성했어요. 이러한 상호작용은 동맹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우려나 오해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했어요. 한국의 주요 정치 인물들과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식별하는 것도 우리의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들은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친미 의제를 지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목표에 부합하는 정치인, 사업 지도자, 언론 인물을 정확히 찾아내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어요.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사이에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친중 서사를 반박하고 윤 대통령을 지원하는 강력한 지지 체계를 만들 수 있었어요.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는 것도 필수적이었어요. 한국의 언론 매체는 상당한 도달 범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친미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였어요. 우리는 성공적인 미한 협력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서사를 만들었고 기술, 방위, 무역에서의 진전을 보여줌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어요.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는 미한 동맹의 가치를 강화하고 친중 대안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공공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Stop the Steal! 운동과 같은 시위는 정부와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보여줬어요. 이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윤 대통령 행정부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부터 도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었어요.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신뢰를 재구축하고 회의를 줄일 수 있었어요. 경제적 압력도 우리의 도구 중 하나였어요. 한국 산업에 대한 미국 투자를 늘리도록 장려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에 대한 감사와 의존을 형성하고자 했어요. 이러한 투자는 한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미국의 이익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도왔어요. 이러한 경제적 유대를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대중 사이에서 친미 정서를 조성하고 친중 세력이 탄력을 받기 어렵게 만들 수 있었어요. 정치적 압력도 반대 세력을 막는 데 중요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경험에서 배운 바와 같이 우리는 전략적 로비, 연합 구축, 경제 및 외교적 인센티브를 사용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우리의 의제에 맞추었어요. 친중 및 반미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한국을 신뢰할 만한 동맹국으로 확보하려 했어요. 선거 사기 주장에 대응하는 것은 민감하지만 필요한 전략의 일부였어요. 이러한 주장은 윤 대통령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여론을 정부에 반대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동안 민주당의 도전에 대응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우리는 윤 대통령이 그의 행정부 내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했어요. 이는 독립적인 조사를 촉진하고 대중과의 개방적인 소통을 장려하며 어떠한 불규칙성도 철저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포함했어요. 정부와 사회에 영향력 있는 부문 내에서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도전이었어요. 주요 정치 인물, 사업 지도자, 언론 인물들과 강력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우리는 윤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려는 시도를 반박할 수 있는 지지 체계를 만들었어요. 이러한 동맹은 친미 정책을 촉진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부터 행정부를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했어요. 또 다른 긴 하루가 끝나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에 해가 지면서 제 사무실 창문 밖의 도시 불빛의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앞에 놓인 도전들은 상당했지만 우리의 전략이 결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미한 동맹을 향한 목표에 더 가까워지게 했어요. 저희 임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미디어와 대중과 협력하여 친미 이야기를 홍보하고 친중 메시지를 제안하는 것이었어요. 이 노력의 첫 번째 단계는 종합적인 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양국 간의 강력한 동맹의 이점을 강조하고 기술, 방위, 무역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협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실제적인 이점을 증명하는 강력한 도구였어요. 공동 프로젝트와 공유된 성과를 선보임으로써 저희는 대중의 눈에 미한 파트너십의 가치를 강화하고자 했어요. 넓은 대중에게 도달하기 위해 저희는 텔레비전, 신문,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와 협력했어요. 미한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는 동맹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양국의 기술 산업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낸 공동 벤처를 강조했어요. 이러한 이야기는 경제적 이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혁신과 진보라는 공통된 가치를 강조했어요. 현지 인플루언서 및 여론 지도자들과의 협력도 저희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들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친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비즈니스,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을 옹호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식별했어요. 이러한 지도자들과 협력함으로써 저희는 메시지가 더 넓고 다양한 대중에게 전달되도록 했어요. 저희가 직면한 한 가지 도전은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친중 선전이 증가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서사들은 종종 중국을 경제 강국으로 묘사하고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더 큰 번영과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제안했어요. 이러한 메시지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는 허위 정보를 반박하고 미한 관계의 이점을 강조하는 타겟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사실 기반의 보도와 투명한 소통은 대중과의 신뢰와 신빙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어요. 스탑 더 스틸 운동을 다루는 것은 다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했어요. 이 운동은 한국 사회 내에서 상당한 분열을 초래하며 선거 과정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일으켰어요.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저희는 현지 지도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우려를 공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포럼을 조직했어요. 대화를 촉진하고 투명성을 증진함으로써 저희는 이러한 혼란을 일으키는 운동의 영향을 줄이고 친중 세력에 의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어요. 경제적 유대는 저희의 미디어 및 대중 홍보 전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한국 산업에 대한 미국 투자를 늘리도록 장려하는 것은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이었어요. 저희는 미국과 한국 기업들이 협력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강조할 수 있는 투자 박람회와 비즈니스 정상회를 조직했어요.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이점을 보여줌으로써 저희는 미국에 대한 감사와 의존의 감정을 형성하려 했어요. 성공적인 정책 중 하나는 양국 기업들이 최신 혁신을 선보일 수 있는 공동기술회의를 주최하는 것이었어요. 이 행사는 협력을 통해 이룬 발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킹과 미래의 파트너십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했어요. 양국 언론에서 이 회의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는 강력하고 유익한 동맹의 서사를 강화했어요. 풀뿌리 정서도 저희가 다뤄야 할 중요한 요소였어요. 한남동에서의 최근 시위는 일반 시민들의 우려와 불만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했어요. 저희는 현지 지도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친미 정책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해결함으로써 풀뿌리 수준에서 신뢰와 지지를 구축하려 했어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미한 동맹을 지지하는 통일된 전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저희의 미디어 협력 노력은 작은 성공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친미 콘텐츠가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대중 토론도 점점 미한 관계의 이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노력과 적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미디어 환경은 항상 변하고 있었고 새로운 도전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었어요. 하루에 미디어 보고서를 검토하며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저희의 전략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어요. 주요 뉴스 매체에 미한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등장하면서 서사가 전환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친중 세력은
여전히 그들의 서사를 밀어붙이고 있었고, 긍정적이고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적응이 필요했어요. 서울의 저녁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이 걸려 있는지 생각했어요. 미한 관계의 미래는 단순히 고위급 외교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는 데에도 의존했어요. 신중한 미디어 전략과 대중 참여를 통해 저희는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맹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이제의 과제는 이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위협과 기회에 대비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미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어요. 우리의 진전을 되돌아보면서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속적이고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려면 계속된 헌신과 전략적 사고가 필요했어요. 저희 임무에서 배운 주요 교훈 중 하나는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경제 통합의 중요성이었어요. 한국의 경제는 미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이러한 경제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분열을 견딜 수 있는 탄력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었어요. 미국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촉진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었죠. 이는 기술, 방위, 청정 에너지와 같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이러한 파트너십의 성공을 강조함으로써 저희는 미한 관계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미디어 캠페인과 경제적 정책에서의 성공은 강력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러한 성공을 유지하고 확장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했어요. 변화하는 지정학적 도전에 앞서기 위해 계속해서 혁신하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야 했어요. 이는 청정 에너지와 첨단 기술과 같은 신흥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했어요. 미국과 한국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상당한 진전과 공동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윤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은 여전히 저희 노력의 중심이었어요. 그의 리더십은 내부 및 외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안정적인 힘이 되었고, 그의 행정부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친미 서사의 신뢰성과 힘을 강화하는 데 중요했어요. 윤 대통령의 정치적 혼란을 헤쳐나가고 미국과의 강한 유대를 유지하는 능력은 동맹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었어요. 저희 전략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다른 지역의 동맹국들과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이룬 성공은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 유사한 노력을 위한 청사진이 되었어요.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효과적인 전략에 대한 통찰을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불확실성에 맞서 단합된 전선을 구축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집단적 접근 방식은 개별 동맹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한 더 넓은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강력한 미국의 영향을 유지하려면 대중의 지지와 풀뿌리 활동이 필요했어요. 고위급 외교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우리의 정책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했어요. 한국 시민들이 친미 정렬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동맹을 통일되고 탄력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풀뿌리 활동은 대중의 지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중국의 영향력에 반대하는 지속적인 시위를 장려함으로써 시민들 사이에 소유감과 책임감을 형성했어요. 이러한 풀뿌리 노력은 고위급 전략과 결합되어 상향식과 하향식 영향 모두를 다루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만들었어요. 사무실 창문을 통해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성취감을 느꼈어요. 저희가 구현한 전략들이 결과를 보이고 있었고, 양국 간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면 지속적인 헌신, 전략적 통찰력, 그리고 변함없는 노력이 필요했어요. 여정이 계속됨에 따라 저희는 전략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커지고
임무에 대한 헌신이 깊어졌어요. 한국은 회복력과 혁신의 나라였고 함께 글로벌 정치의 복잡함을 헤쳐나가 양국 모두를 위한 더 밝은 미래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앞에 놓인 도전들은 상당했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우리의 결의도 그만큼 컸어요. 지속적인 노력과 적응을 통해 저희는 미한 동맹이 앞으로도 강하고 탄력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스트리드 레이븐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컨소시엄에서 항공우주 방산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전 세계 군사 항공의 판도를 바꿀지도 모를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착륙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서울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 궁궐이 어우러진 도시로 대한민국의 빠른 발전과 풍부한 문화 유산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상쾌한 가을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도시 생활의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개를 직접 목격하는 것이었어요. 이 전투기는 최근 CNN과 같은 주요 언론에서도 다뤄지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KF-21의 성능과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전 세계의 미래 방위 전략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텔로 향하는 길에 저는 대한민국의 기술과 인프라 발전을 보여주는 다양한 명소들을 지나쳤어요. 거대한 광고판에는 최신 전자기기와 자동차가 선보여지고 세련된 대중교통 시스템이 놀라운 효율성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자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및 방산 분야에서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자리를 잡은 후 다음 날의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일정은 회의, 견학,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인사들과의 인터뷰로 가득 차 있었어요. KF-21 보라매에 대한 초기 보고서를 검토하며 그 인상적인 사양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하 1.5의 초음속 속도, 첨단 항공전자 장비, 그리고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최첨단 엔진. 이 프로젝트는 2015년에 시작되었으며 대한민국 공군의 노후화된 F4 팬텀과 F5 타이거를 대체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KF-21의 데뷔를 직접 목격할 생각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 전투기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위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정교한 항공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대한민국의 기술적 역량과 국가 안보에 대한 헌신을 잘 보여줍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저는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거닐며 이번 방문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졌던 나라에서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회복력, 혁신, 그리고 끊임없는 탁월함 추구의 상징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치며 KF-21이 군사 항공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아보는 것이 기대됩니다. 다음 날, 맑고 화창한 날씨 덕분에 제가 기다려온 행사가 열릴 준비가 되었어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사로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KF-21 보라매의 공개를 목격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설은 대한민국 방산 부문의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사천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납고에 들어서자 공간의 광대함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경납고는 엔지니어, 기술자, 군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앙에는 빛나는 KF-21 보라매가 서 있었고 그 매끈한 선과 공기역학적 디자인은 첨단 기술과 정밀한 공학이 적용된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KF-21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수석 항공우주 엔지니어인 에밀리 카터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전문성과 헌신은 비행기의 특징을 설명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났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에게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녀는 자부심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KF-21 보람에는 우리의 방산 기술 자립을 향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카터 박사님은 전투기의 첨단 항공전자 시스템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최신 디지털 기술을 통합하여 우수한 성능과 적응성을 보장했습니다. 그녀가 말씀하셨습니다. KF-21은 공중 우위와 지상 공격 역할 모두에서 뛰어나도록 설계되어 어떤 공군에도 다재다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KF-21의 세부 사항을 관찰하며 항공기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동체는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과 탄소 섬유 복합재로 제작되어 가볍지만 내구성이 뛰어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는 적응형 공기층 기술이 적용되어 다양한 속도와 고도에서 향상된 기동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KF-21의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독자적으로 개발된 엔진인 KF-21입니다. 우리만의 엔진을 개발하는 것은 도전적이었지만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카터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KF-21은 높은 추력대 중량 비율을 제공하여 KF-12이 연료 효율을 유지하면서 초음속 속도를 달성할 수 있게 합니다. 견학이 계속되면서 저는 KF-21이 거쳐온 철저한 테스트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풍동 실험부터 실전 비행 시험까지 항공기의 모든 측면이 신뢰성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면밀히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에서 주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항공우주팀의 기술과 헌신을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경납고 내 분위기는 흥분과 성취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들이 극복한 어려움과 구현한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KF-11 보람에는 단순히 첨단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협력과 불굴의 의지가 담긴 결과물임이 분명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KF-21 보라매를 감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납고에 있는 그 전투기는 대한민국이 정계 전투기 제조업체의 반열에 올랐음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를 나서며 저는 앞으로 KF-21이 어떤 성과를 이룰지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시험 비행의 날이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사천 공군 기지에서는 군 관계자들, 엔지니어, 그리고 언론인들이 모여 KF-21 보라매의 첫 비행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전투기 시험 비행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았지만 직접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관측구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활주로와 주변 공역을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위치였어요. 긴장감이 감돌았고 조종사인 마이클 톰슨 대위가 KF-21을 비행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톰슨 대위는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로 첨단 전투기 비행에 능숙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모든 시스템 준비 완료. 그는 인터콤을 통해 안정적이고 당당한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저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셋, 둘, 하나, 발사! KF-21 보라매는 인상적인 속도로 활주로를 질주했습니다. 몇 초 만에 음속 장벽을 돌파하며 손익붐을 일으켰습니다. 전투기는 강력한 엔진의 힘으로 하늘로 솟구쳤고 그 광경은 짜릿하고도 경이로웠습니다. 관측 데크에서 저는 KF-21이 다양한 기동을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날카로운 회전, 급격한 상승과 빠른 하강을 능숙하게 수행하며 탁월한 기동성과 반응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첨단 항공전자 시스템 덕분에 조종사는 초음속 속도에서도 정밀한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KF-21이 더 높이 올라가면서 50,000피트의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공기가 희박해 저항이 거의 없어 전투기가 높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효율성은 장기 임무와 전략적 작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톰슨 대위는 가상의 전투 시나리오를 통해 KF-21을 조종하며 적 전투기와의 교전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전투기의 센서 시스템은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감지하고 추적하며 실시간 데이터를 조종색에 제공합니다. 통합된 무기 시스템은 매끄럽게 작동하여 KF-21이 효과적으로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행 내내 전투기는 고도의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기동 중에도 놀랄 만큼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철저한 테스트와 우수한 공학적 완성도를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KF-21 보람에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현대 전쟁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넘어서는 현실적인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약 2시간 후 톰슨 대위는 전투기를 하강시키기 시작했고 KF-21은 부드럽고 통제된 착륙을 했습니다. 엔진이 꺼지면서 군중 속에서는 안도감과 성취감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시험 비행의 성공은 환호와 박수로 축하받았습니다. 엔지니어들과 군 관계자들은 축하의 말을 나누며 기자들은 초기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KF-21 보람에는 개념이 아닌 현실로 입증되었고 현대 전쟁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행기를 떠나며 저는 오늘 본 장면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KF-21 보람에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적 발전과 국가 안보에 대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성공적인 시험 비행은 군사 항공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며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 방위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시험 비행의 성공 이후 대한민국 방산 분야에서는 낙관과 전략적 재조정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방산 분석가로서 저는 KF-21 보람의 개발과 배치가 가져올 광범위한 영향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방위기획실의 책임자인 로라 미첼 장군님을 만나 KF-21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천 시내를 내려다보는 세련된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미첼 장군님은 오랜 군사전략 경험을 가진 분으로 지역 및 글로벌 방위 역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KF-21 보람에는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닙니다. 장군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술적 독립성을 선언하고 지역 내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장군님은 KF-21이 몇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이는 대한민국 공군의 노후화된 F-5 팬텀과 F-5 타이거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구형 항공기는 그 역할을 충분히 했지만 현대의 공중 전투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KF-21은 우수한 성능, 첨단 항공전자 장비, 그리고 높은 다재다능성을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진화하는 방위 요구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KF-21을 국내에서 개발함으로써 우리는 외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미첼 장군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방위 능력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제약 없이 우리의 특정 요구사항에 맞춰 항공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장군님은 또한 KF-21 프로젝트의 경제적 이점을 강조하셨습니다. KF-21의 대량 생산은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의 국내 항공우주 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KF-21의 수출 잠재력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 글로벌 방위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지리적, 정치적 함의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면서 대한민국이 위치한 지역은 긴장이 높은 고심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 능력이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고 중국 및 일본과의 복잡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KF-21 보람회의 도입은 대한민국이 힘을 투사하고 지역 내에서의 이익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KF-21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지역 위협에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첼 장군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첨단 센서 시스템과 기동성 덕분에 우리는 공중 우위를 유지하고 우리의 영공을 더 자신 있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KF-21의 경쟁력 있는 가격과 첨단 기능은 방위 장비를 현대화하려는 다른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방위 수출을 통해 전략적 동맹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며 글로벌 방위 산업에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합니다. 수출 전망에 대해 논의하면서 미첼 장군님은 몇몇 국가들이 이미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지역 안보 우려로 인해 KF-21 보라매를 도입하려는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카타르와 필리핀도 KF-21을 다재다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위 솔루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KF-21의 수출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장군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상호 방위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첨단 군사 기술을 공급함으로써 우리는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고 외교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산 확대와 국제 수요 충족에 대한 도전에 대해 질문하자 미첼 장군님은 KF-21의 역량을 입증한 후에도 생산을 확대하는 데는 세심한 계획과 자원 할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모든 유닛에서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장군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국내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제조 인프라에 투자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 조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방산산업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최신 기술을 항공기에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앞서 나가야 합니다. 라고 장군님은 말씀하셨습니다. KF-21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함대를 최첨단으로 유지하기 위해 미래 업그레이드와 향상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KF-21 보라매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대한민국 방위 전략의 초석으로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국제 협력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야망과 능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자산임이 분명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KF-21 보라매의 시험 비행 성공 소식이 퍼지자 그 능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 저는 글로벌 디펜스 컨소시엄의 서울 사무실에서 KF-21의 수출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방위부문 대표, 국제 구매자,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최신 전투기인 KF-21이 제공하는 기회를 탐색하려고 모였습니다. 미첼 장군님이 회의를 주도하며 글로벌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발표하셨습니다. KF-21 보라매는 국제 방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셨습니다. 첨단 기술, 다재다능성, 그리고 비용 효율성의 조합은 방위력을 현대화하려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장군님은 이미 관심을 보인 주요 시장들을 소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지역 안보 우려로 인해 KF-21 보라매를 도입하려는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관심은 KF-21의 신뢰성과 성능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라고 미첼 장군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전략적 필요와 KF-21이 제공하는 기능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카타르와 필리핀도 잠재적인 구매자로 언급되었습니다. 두 국가는 변화하는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려 하고 있습니다. KF-21의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에 대한 적응력과 기존 방위 시스템과의 통합 가능성은 그들의 요구사항에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스크린에 표시된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KF-21을 F-35,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같은 다른 선도 전투기들과 비교하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비용 대비 성능 비율에서 KF-21이 돋보였습니다. 서구 모델은 첨단 기능을 제공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고 미첼 장군님은 설명하셨습니다. KF-21은 비슷하거나 더 우수한 성능을 훨씬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여 많은 국가들에게
더 접근 가능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KF21의 수출 잠재력을 높이는 주요 요소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대한민국은 영국과의 공동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미래 방위 프로젝트에서 협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KF21의 시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계약을 촉진합니다. 라고 미첼 장군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협력적 접근 방식은 신뢰를 구축하고 파트너 국가들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보장합니다.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KF21을 수출하는 데 있어 물류적 측면도 논의되었습니다. 시기 적절한 납품, 조종사 및 정비팀에 대한 포괄적인 훈련 제공, 그리고 견고한 애프터 서비스 지원은 성공적인 수출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을 보장하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 파트너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미첼 장군님은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KF21의 성능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은 전투기가 다양한 기후와 지형에서 신뢰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북부의 추운 기온부터 적도 근처의 습한 조건까지 KF21은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테스트되었습니다. 또 다른 논의 주제는 향후 업그레이드 및 모듈식 개선 가능성이었습니다. KF21은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라고 미첼 장군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최신 기술과 무기 시스템을 통합하여 전투기가 군사 항공의 최전선에 머무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관심 있는 국가들의 대표들이 더 많은 논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KF21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국제 파트너들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라고 미첼 장군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획득부터 장기적인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목표는 신뢰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KF21 보라매의 수출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기의 수출 잠재력은 첨단 기능,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략적 접근 방식에 힘입어 매우 유망합니다. KF21은 단순한 전쟁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국가들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안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KF21 보라매의 데뷔 이후 대한민국의 방위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군사항공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KF21 보라매는 신뢰할 수 있는 전투기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 혁신을 위한 길을 닫고 있습니다. 심포지엄은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렸으며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장소는 적합했습니다. 업계 리더들, 군 관계자들, 그리고 국제 방위 분석가들이 모여 군사기술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방위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야망을 반영하는 기대감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항공우주 혁신 이사인 에밀리 카터 박사님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청중의 주의를 끌었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서 그녀의 전문성이 드러났습니다. KF21 보라매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군사항공 혁신의 경계를 계속 확장하며 최신 기술을 통합하여 더욱 진보된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의 미래 로드맵을 소개하며 KF21의 다음 변종 개발 계획과 초음속 미사일, 첨단 데이터 링크와 같은 새로운 기술 탐구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KF21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첨단 기능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KF21 빌럭 3 변종 개발 계획도
중요한 이니셔티브로 논의되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마하 5를 초과하는 초음속 미사일을 통합하여 전투기의 타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첨단 데이터 링크는 여러 전투기 간의 원활한 통신과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협동작전과 전장 인식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카터 박사님은 또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혁신은 우리의 전략의 핵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전투기를 정의할 새로운 소재, 추진 시스템, 항공전자 기술을 탐구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과 같은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식과 전문성의 교환을 촉진하여 상호 성장과 혁신을 도모합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산업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KF-21에 입증된 실적과 대한민국의 탁월함에 대한 헌신을 고려할 때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대한민국과의 공동 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KF-21 보라매와 같은 정교한 전투기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의 역량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미국 공군의 사라 윌리엄스 대령도 자신의 견해를 나누었습니다. KF-21은 전투기 기술의 중요한 진보를 나타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첨단 항공전자와 무기 시스템의 통합은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발전과 성과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인 인도의 국방연구개발기구 DRDO의 라지 파텔 박사는 KF-21의 수출 잠재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인도는 공군을 현대화하기 위한 옵션을 탐색하고 있으며 KF-21의 비용 효율성과 첨단 기능은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KF-21이 우리의 특정 방위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갈 무렵 저는 KF-21 보라매의 미래 전망에 대해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제 협력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대한민국 방위 전략의 핵심입니다. KF-21 보라매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야망과 능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지평선은 광대하고 유망합니다. 향후 변종 개발과 지속적인 기술 향상을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방위 시장에서의 모멘텀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혁신, 회복력, 그리고 끊임없는 탁월함의 정신을 구현하며 대한민국의 비전인 세계 최고의 방위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울을 거닐며 KF-21 보라매의 개발, 시험 비행, 전략적 함의, 수출 전망, 그리고 미래의 지평을 탐구한 여정은 매우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시험 비행의 성공부터 유망한 수출 잠재력까지 KF-21 보라매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글로벌 방위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첨단 기능, 비용 효율성, 그리고 다재다능성은 전통적인 항공우주 거물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동시에 협력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대한민국의 연구개발에 대한 강조와 영국,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KF-21 보라매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방위 시장에서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전투기의 개발과 배치는 대한민국이 세계 방위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산업이 자립하여 고성능 군용 항공기를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며 경제 성장과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앞으로
KF-21 보람에는 더욱 발전하여 대한민국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방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혁신과 헌신은 이 전투기가 미래의 군사 항공을 어떻게 형성할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KF-21 보라매를 개선하고 생산 능력을 확장함에 따라 이 전투기는 글로벌 방위 및 안보 문제에서 점점 더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돌아보며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의 기술적 진보와 전략적 강점을 상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기의 성공적인 개발과 배치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위 산업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KF-21 보라매는 혁신, 회복력, 그리고 탁월함을 구현하며 대한민국의 방위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 보라매는 무한한 성장과 혁신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비전인 세계 최고의 방위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글로벌 방위 및 항공우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어떻게 글로벌 방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발전과 영향을 미칠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비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전투기로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계속될 것입니다.